교재 페이지를 13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페이지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파트 1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법 이름에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약칭해서 부를 때는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그럼 이 법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선계획. 먼저 계획을 만들고 후 이용, 개발하려고 만든 법이다. 결론은 뭐를 방지할 수 있다? 난개발.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만들고 이용 개발하면 난개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그러면 이제 선계획 쪽에 가면 계획 배운 거 세 가지. 첫째 무슨 계획? 광역 도시계획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좀 이따 배울 책의 순서, 이게 책의 순서가 항상 계획이 뭐부터? 광역도시계획 나와, 순서 그대로. 그 다음에 기본계획 끝나면 도시군 무슨 계획을? 관리계획을 만들고, 요걸 합해서 무슨 계획이라 하자?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 하면 항상 몇 가지가? 6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6가지는 1번, 2번은 뭐가 나오고? 행위 제한. 3, 4, 5, 6번은 사업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계획이 만들어지면 계획에 맞춰서 이용 개발하는 것은 첫째가 개발 행위, 허가제가 있다.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뭐 받아서? 허가. 그럼 항상 우리는 개발 행위 그럼 몇 가지로 본다고 그랬죠? 5가지. 5가지. 그래서 5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나요? 건축물 건축한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다. 요거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행위도 내 땅인데 왜 허가를 받느냐? 원래는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렇게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행위 제한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된다면 뭐를 받아서? 허가.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 허가의 뜻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뭐하는? 해제하는 행위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5가지 행위 자체는 원칙은 무슨 행위다? 금지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받으라고 나오면 무조건 허가받기 위한 행위는 원칙은 뭐다? 금지 행위다. 근데 이제 금지 행위를 하려면 자 1번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럼 허가 받으면 두 번째 그 금지가 뭐 된다? 해제가 된다. 하지 말라는 해제하는 거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해제가 되면 세 번째 무슨 행위? 적법. 그럼 허가 없이 하게 되면 뭐예요? 위법. 그러겠죠? 그래서 허가 받아 하게 되면 적법행위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고 상대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가? 요건 또는 뭐가? 기준. 여기에 맞는 사람만 해주겠다.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이게 바로 허가의 기본 개념. 그럼 허가는 공적이다, 사적이다? 사적이지, 사적. 공적일 때는 뭐? 인가. 그럼 이쪽에서 사업하려면 반드시 뭐 받나요? 인가 받겠지.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적일 때는 뭐 받고? 인가. 사적일 때는 허가.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적이다 그 말은 무슨 계획?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관리계획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다? 공적이다. 그때는 뭐 받아서? 인가 받아라. 그럼 그것이 아닌 걸로 하는 걸 사적이라 해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나온 거죠. 두 번째가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말하지. 연동제.
연동이라는 건 어떤 행위를 하면 자동으로 뭐가 따라간다. 그게 연동이에요. 그러면 1번 무슨 행위? 개발 행위 하려면 무슨 시설, 기반 시설을 만들면서 하라. 만약에 기반 시설을 안 만들고 하면 뭐다? 난개발이다. 그러니까 난개발 막으려니까 항상 개발 행위 여러분들이 허가 받아 하려면 무슨 시설을, 기반 시설을 만들면서 하라. 연결돼 있어 다.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고, 기반 시설 개발 행위 하려면 뭐 만들고, 기반 시설 만들면서 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면 기반 시설 연동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요게 두 개 구역을 합해서 기반 시설 뭐다? 연동되다. 그럼 국토계획법의 체계예요, 이게. 국토계획법에.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순서를 어떻게 배운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관리계획 내용 몇 가지? 6개 순서 배운다. 그거 끝나면 뭐 배운다? 개발행위 허가제. 끝나면 뭐 배운다? 연동. 그 끝이야. 그러니까 앞서 모든 법을 앞으로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체계를. 이 법은 무슨 법이고 뭐 하려고 만들었고 어떤 순서 배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라는 게 이런 거. 외우는 게 이런 거고 책에 있는 내용은 외우실 거 없어. 책은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만. 책에 없는 이런 체계를 잡아줄 때 이런 거를 머릿속에 딱 넣고 공부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 책에 1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쪽에 넘기면 1번에가 재정 목적하고 법체 1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모든 법의 1조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에 뭐가 증진된다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공공복리 증진. 앞뒤 것 빼고 그냥 필요 없어. 여러분이 목적을 갖고 출제하는 건 없으니까.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요게 한 문제짜리.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해년마다 한 문제씩 나와. 자, 먼저 배운 것부터 광역도시계획 하면 무슨 권? 광역계획권. 그 뒤에 문장 뭐라고 나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 앞에서 배운 체계도만 알면 이거 금방 다 할 수 있잖아. 자,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하면 여러분 책대로 읽으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요걸 줄여서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 특광시군 그랬잖아. 편하게 읽자는 얘기야. 편하게. 특광시군에서 끝 문장만 둘째 줄 끝에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한다. 기본하고 관리계획 구분한다. 이게 포인트요.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앞에부터 읽어. 뭐 공간구조와 발전 이런 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이라는 내용은 뭐하고 뭐다? 기본하고 관리계획. 이게 답이야. 이게. 그 다음 기본계획. 기본계획도 특광시군에서 첫 줄 끝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이거는 계획의 이름이 아니야. 아까는 무슨 종합계획. 이건 계획의 이름이고 지금 거기서 말하는 것은 성격이야. 성격. 종합계획이다. 뭐하고 뭐?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두 가지 여러 가지를 합한 뭐? 종합계획.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기본자가 붙은 계획은 성격은 전부 뭐로 돼 있어? 종합계획 그러면 돼. 공법상의 기본계획은 성격이 뭐로 돼 있어? 종합.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계획은 이런 뜻이야. 종합적 계획. 계획의 이름이 아니라 성격이 종합적 계획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 첫 줄 끝에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다음 6가지 계획을 말한다. 해서 6가지는 무조건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장에 가서 지구 단위 계획. 요게 바로 30회 작년도 시험 문제 아니야? 요 지문을 딱 써놓고 무슨 계획이냐 이렇게 물었어. 바로 지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항상 앞에든 뒤에든 지구나 구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 일부. 요걸 꼭 기억하시면 돼. 지구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나 뭐 앞에든 뒤에든 상관없어.
앞에가 지구 있던 뒤에가 지구 있던 또는 구역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일부 그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문에가 도시군 계획이라는 말이 써 있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어디 일부에 요거 나오잖아. 요게 답이에요. 지금 요거 찾는 거. 그럼 이름부터 다시 할게요.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예요? 기본하고 관리 계획. 그럼 기본하고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특광시군. 거기에 일부란 뜻이야. 특광시군의 일부. 그러면 자기가 울산광역시야. 그럼 울산광역시에는 무슨 계획이 필요해? 관리 계획이죠. 그럼 울산광역시 여기를 개발하려고 이 부분만. 그럼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 뜻이야. 어? 울산광역 어디에 일부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 그때는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야. 전부를 개발하면 무슨 계획? 관리 계획. 이런 차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빼고 8, 9, 10번 묻고 8, 9, 10번 8, 9, 10번도 우리 용어 중에서 잘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용도지역은 자 질문 한번 볼게요. 토지의 이용부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여기까지를 합해서 행위제한. 행위제한이야 줄여서. 용도 제한한다. 건폐율 제한한다. 용적률 제한한다. 높이 제한한다. 그게 바로 행위 제한이야. 그 행위 제한을 주게 되면 둘째 줄것 문장 뭐가 증진된다? 공공복리가 증진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용도지구란 첫 줄 끝에 밑줄 용도지역 제한을 뭐하거나 뭐해? 강화 또는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용도구역을 볼까요? 용도구역은 첫 줄 끝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이게 잘 나와. 자, 그럼 봐봐요. 세 개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 그럼 맨 먼저 지정하는 게 뭐야? 용도지역. 그 다음에 지정하는 거 용도지구.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의 순서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아까 이제 정리해 보면 요게 지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것은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럼 관리계획 결정의 효과는 뭐가 나온다? 행위제한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럼 맨 처음에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맞는 행위제한이 나와. 자, 행위제한 아까 세 가지 뭐예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주겠죠. 그럼 이렇게 주게 되면 요게 뭐가 증진되나요? 공공복리가 증진이 된다 이 뜻이거든. 그런데 용도지역만 갖고 규제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두 번째로 용도지구가 들어가는 거지. 용도지구를 물으면 시험에서 용도지역을 대답해야 돼. 앞에 용도지구는 어디? 용도지역. 용도지역 뭐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뭐 하거나 강화. 이게 목적이 원래는 강화가. 그런데 강화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래서 완화되는 지구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하라고 그랬죠. 무슨 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거는 무조건 외워내야 돼. 여러분 시험에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 어디 부분에서 내든 간에 취락하고 개발진흥지구 무조건 내게 돼 있어. 시험 문제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야. 강화하는 게. 그런데 완화할 수 있는 게 반드시 두 개가 나온다. 그 두 개 이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용도구역을 묻겠죠. 자, 그럼 용도구역은 앞에 이름 두 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역시 뭐 하려고? 강화하거나 완화. 근데 이때는 뭐 시험에서 안 물어봐. 강화 완화가 뭔지를 안 물어봐. 그냥 강화 완화만 대답하시면 돼.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요런 이름이 많아. 근데 시험에서는 세 개 중에서 요걸 가장 많이 내. 용도구역을. 용도지구는 되면 잘 안 틀려. 앞에 거 이름 하나만 되면 되니까.
근데 용도구는 하나만 되면 안 돼. 두 개 이름을 다 대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틀리게 줄 때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강화하나 그러면 틀리는 거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까지가 들어가야 돼. 그 차이요. 그래서 요 행위제한 문제도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에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오늘은 외우실 건 없어.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서 시설을 배울 때 그때 외우시면 되니까 지금은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다 기반시설이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12번에 공동구를 보세요. 그럼 공동구가 그 기반시설 어디에 있냐면 동그라미 3번이 뭐죠? 그 기반시설 동그라미 3번. 유통공급시설이지 바로 그 밑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 공동구 들어있지? 그러니까 공동구도 무슨 시설이야? 기반이야. 기반. 기반인데 무슨 시설에 해당해? 유통공급. 요건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물어봐. 공동구 문제는 공동구 기억하고 그 공동구란 하고 이제 밑에 뜻 나와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디에 설치?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공동구는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요건 별도로 또 출제가 돼. 그래서 공동구는 지금까지 예로 보면 단독으로 출제를 해. 단독으로. 한 문제짜리가. 그런데 보통 2년이나 3년 단위로 한 문제씩 나와. 2년이나 3년 단위로. 근데 작년에가 안 나왔어. 작년에 공동구를. 올해는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돼. 왜냐면 보통 2, 3년 단위로 한 문제씩이 통째로 나오거든. 근데 유일히 작년에 안 나왔다는 건 올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공동구 따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13번에 광역시설. 그럼 광역 하면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나와요? 둘 이상. 응? 둘 이상. 특광시군의 둘째 줄 뭐라고 돼 있어? 걸쳤다고 나오잖아. 걸쳤어.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 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둘 이상 특광시군이 어떻게 이용해?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울산광역시에 도로가 있다. 그럼 도로가 울산광역시에서 시작해서 울산광역시로 끝나는 거 아니죠? 자, 밑에 양산시가 있다. 그럼 양산으로 도로가 어떻게 돼 있어? 연결돼 있잖아. 그럼 여기 뭐 돼 있어? 걸쳐 있네. 그럼 도로를 뭐라 그래? 광역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로는 기반 시설이면서 뭐도 돼? 광역 시설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15번에 도시계획 시설 나와 있죠.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서 무슨 계획으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고 그 밑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걸 순서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도로, 공원, 무슨 광장, 방금 배운 공동구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무슨 시설? 기반 시설이라 하고 그게 이름이 뭐가 되기도 하고 도시계획 시설이 되기도 해. 기반 시설이. 또 기반 시설이 무슨 시설? 광역 시설도 돼.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을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불러줘.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요렇게 이제 물을 거 아니야. 요렇게 나오면 무슨 시설? 기반이야. 그럼 시험에서 요걸 물을 때 도시계획 시설이란 이렇게 물으면 무슨 시설 중? 기반 시설 중에서 무슨 계획으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야. 그러면 이름이 뭐가 돼? 도시계획 시설이 돼. 그러니까 도로라는 이름이 나오면 기반이야. 근데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관리 계획이 결정되는 순간 이름은 뭐로 바뀌어? 도시계획 시설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 광역시설이란 그러면 다시 무슨 시설 중? 기반 시설 중에서
몇 이상? 둘 이상. 둘 이상 특광시군에 뭐 돼 있다? 걸쳐져 있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뭐가 된다? 광역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걸 낼 때 또 잘 틀렸어. 지금 시설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시설 뭐예요? 사업이야. 그럼 이 원리가 뭐냐? 분명히 무슨 계획 결정했죠? 관리 계획 결정했어. 그럼 결정했으니까 결정의 효과는 뭐를 하게 되죠? 요거 시설자 붙으면 무조건 뭐 사업이어야 되잖아. 그럼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야. 그래서 무슨 사업? 시설 사업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묻겠지. 시설 사업이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왜 이걸 틀리냐면 요 놈을 쏘는 게 아니라 기반 시설로 써주거든.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드시 앞에 그 이름을 대야 돼. 그러니까 틀렸던 이유가 요걸 물었는데 기반 시설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거 물었을 때가 기반이잖아. 요거 물을 때는 기반이고 요걸 물을 때는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순서를. 기반 나오면 뭐 나와? 도시계획 시설. 그거 나오면 시설 사업이 나와.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냥 시설로 읽으면 돼. 시설로. 그럼 시설 다음에 뭐 나와? 시설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순서가. 그러니까 시설자만 붙이면 무조건 뭐 한다? 사업. 기억해. 시설자 나오면 뭐 한다? 사업.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시설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사업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15번까지는 해결됐죠. 그 다음에 16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나왔어. 요거는 이제 29회 때 시험 문제였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30회 때는 도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16번은 29회 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시험에서. 오늘 그거를 좀 반드시 구분해 드릴 테니까. 이제 예전하고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도시계획사업 그러면 몇 가지를 말하죠? 세 가지요. 세 가지. 도시계획사업은 세 가지. 그럼 세 가지 이름이 도시계획 무슨 사업? 시설사업.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늘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빼고 읽으면 돼. 무슨 사건? 시설사업이야. 두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정 안 되면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 개발사업. 세 번째는 정비사업. 세 개를 합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불러. 그러면 세 가지 사업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겠죠? 다시 결정이 되면 효과는 뭐 하게 돼 있나요? 사업하게 돼 있죠? 이때 사업은 하나의 법으로 해? 각각의 법으로 해? 각각의 법률이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 자체는 관리계획 결정하지만 법은 어떻게 돼 있어? 각각 따로따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하는가를 오늘부터 배울게요. 어디서부터 하는가. 자, 시설 사업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전국 토지. 전국에서 할 수 있어. 자, 전국을 행정구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행정구역으로 바꾸면 특광시군이지. 그러면 전국이나 특광시군을 용도로 말하면 어떻게 돼? 용도. 도시,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렇게 할 수 있지. 이제 앞으로 요거 단어를 꼭 가져야 돼. 자, 전국 그러면 전국은 용도로 말하면 뭐야? 아니 행정구역으로는 특광시군. 그 특광시를 용도로 구분하면 도시 아니면 도시지역 외야. 그러면 시설사업은 이 도시나 도시지역 외에서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전부 도시지역에 해도 되고 또 도시지역 외에도 해도 돼. 그런데 이제 개발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개발사업은 반드시 무슨 구역 안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이야. 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구역 안에서만 할 수가 있어. 요게 차이점이야.
여기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능한데 여기는 이름이 뭐로 돼 있어야 돼? 도시개발구역으로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어디냐? 그러면 도시 아니면 도시지역 외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전부 대 일부 대. 전부 일부 다 대 일부만 돼. 일부만 되지. 왜 일부야? 구역 그랬잖아. 아까 지구나 구역은 뭐 일부잖아. 그러니까 시설 사업은 대한민국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 외든 전부든 일부든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나 도시지역 외에 전부가 아니라 어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일부에. 요런 말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난 1월 달에는 그냥 법 이름만 외우면 됐지만 지금은 이걸 알아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이제 빨리 이해가 되지. 그러면 더 정비사업은 무슨 구역에서만 할 수 있나요? 정비구역 안에서만 해. 정비구역 안에서만. 그러니까 도시개발하면 대한민국 전부 하는 게 아니야. 무슨 구역? 도시개발. 근데 도시개발구는 어디야? 도시나 도시력 외인데 어디에만? 일부에만 돼. 일부에만. 그러면 정비구역은 어디만 되나요? 도시지역만. 도시지역 안에서만 돼. 그럼 도시지역 안에도 뭐만? 일부만 되겠지? 요거야. 요걸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설 잡은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다 돼. 전부 일부 다 돼. 그러니까 도시 나와도 되고 비도시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도시개발 사업부터는 구역 이름이 뭐로 돼야 돼? 도시개발구역.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야. 근데 도시개발구는 어디서 가능해? 도시도 되고 도시 외에도 돼. 근데 정비는 어디서만? 도시지역 안에서만 돼. 근데 그 지정된 곳 전부야 일부야? 일부 이렇게 돼야 돼. 항상 뭐가 들어가면 구역 또는 끝에가 지구 이런 말은 일부란 뜻이거든. 자, 그럼 법은 시설 사업할 때는 무슨 법? 이 법 그러면 되겠지. 항상 이제 법을 배울 때 지금 현재가 국토계획법이지? 그럼 국토계획법이라고 안 해. 국토교육 시간에는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래. 이 법 그래. 그럼 이제 이 법이 아닌 거를 다른 법 그러겠지. 다른 법. 근데 다른 법을 이름으로 대게 되면 요거는 무슨 법? 도시개발법. 요거 할 때는 도시정비법. 두 개를 다른 말을 할 때는 무슨 법? 다른 법이겠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이 법 하면 현재 배우는 법을 이 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법이 아닌 거는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 다른 법. 그러면 다른 법에 각각의 이름을 대라 그러지. 그걸 개별법이라고 그래. 통틀어서는 다른 법인데 각각 이름을 댈 때는 뭐라고 그래? 개별법. 그럼 개별법은 각각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때 개별법 그래. 앞으로 책 공부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법은 현재 배우는 법이고 다른 법은 이 법이 아닌 모든 법을 합해서 다른 법. 근데 각각 이름이 나오면 뭐라고 그래? 개별법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1월 달하고 다른 점이 오거죠 지금. 1월 달에는 그냥 사업 이름만 알면 되고 무슨 법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공부 단계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요 단계로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배우시는 거야. 이 단계로. 아셨지? 그러니까 요런 말들이 좀 이해될 수 있게 공부하시고 요거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 왜냐면 요거는 수시로 나와. 계속 책 넘길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뭐야?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이렇게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요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도시개발법이 어렵고 도시정비 어려워지는 거야. 이 개념이 안 되니까. 요게 안 되니까 아 이거 어디야? 어디서 이때부터 잘 안 되는 거지. 요걸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돼. 그러면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져 이제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19번하고 20번 묶어서 그게 어디에 해당되나요? 요거 기반시설 뭐 연동제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름만 아시면 돼. 오늘은 이름만. 내용은 이제 본문에 가서 따로 배울 거니까 오늘은 두 개 합해서 무슨 제라고 불러? 기반시설 연동제다 이렇게 부른다. 그 정도만 하시고 이제 다음 장 넘기시고 자 넘기면 03번 번호 나오죠. 그때 양거로 1번 광역과 도시계획과 국가계획 관계예요.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광역은 몇 이상? 둘 이상. 도시계획은 몇? 하나. 그럼 국가계획은 어디요? 국가지. 그건 셋 중에서 어디가 가장 커? 그렇지. 그 기본이야. 그러면
본문 들어갈게요. 광역이나 도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 국가계획에 부합. 당연히 가장 큰 계획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지. 다시 광역이나 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뭐가 우선해?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까지만 읽으시면 돼. 그 밑에 건 읽지 말고. 그 다음에 2번 광역하고 기본계획 관계.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 광역에 부합. 다시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이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해? 광역이 우선하죠? 아까 체계도 연상되나요? 체계도 하면 이게 반드시 나오는 거야 시험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4번 묶어서 5월달 그랬죠? 지금은 하실 필요 없어 그거는. 그 다음 그 밑에가 용도 구분이 나와 있죠. 용도 구분. 자, 전국 북토 그랬으니까 어디야? 전국의 토지. 전국의 토지는 총 몇 개로? 4개 용도로 구분한다 이렇게 놨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뭐 하려고?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4개 단어 중에서 가장 우선이 뭐예요? 개발이야, 개발. 그럼 그 중에서 보전이라는 단어도 들어있네요. 그럼 보전은 어디 지역일까? 녹지 그러면 되겠지? 도시지역을 주상공록으로 나누죠. 주상공록 중에서 주상공은 뭐고? 개발이고 녹지는 뭐고? 보전이거든. 그러니까 도시는 일단 뭐가 목적? 개발이 목적. 필요에 따라서 뭐도 보존도 돼. 그 다음에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농사짓기 좋게 한다. 농림업 진흥이요. 그리고 살림을 뭐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7개 단어가 나와. 7개 단어.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그리고 수산자원. 그런데 6개 단어 뒤에는 뭐가 붙어 있죠? 6개 단어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보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7번째 단어 뒤에는 보호 육성하라고 돼 있네. 뜻이 달라.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 6개 단어는 뭐하고? 보전하고. 7번째 단어는 뭐하고? 보호 육성하고. 그럼 그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요걸 한번 구분해 봐요. 거기에 보니까 수자원도 있고 수산자원도 있죠 지금? 그 자연환경 보존 7개 단어에 2개가 들어있잖아. 내용이 같아 달라? 다르지. 자, 수자원은 뭐하라고 돼 있어? 보존하라고 돼 있고 수산자원은 그렇게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야. 의미가. 이런 것도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 시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공부하는 과정은 정확히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물이야, 물. 물이라는 자원은 뭐 해야 돼? 보전. 왜 물은 보전해야 돼? 식수. 우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물은 무조건 보전해야 돼. 또 뭐 하려면? 농업용수, 공장용수, 공장에서 물 쓸 거 아니야. 그러려고 보전해야 돼. 그럼 물을 보전하는 곳이 주로 어디예요? 댐, 저수지, 뭐 호수, 강, 하천, 전부 이게 물을 보전하는 곳이야. 그럼 이런 곳은 전부 다 용도가 뭐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앞으로 댐 지나가. 여러분 댐 보고 지나가. 그러면 저기는 무슨 지역이요? 자연환경 보존 이렇게 알아야 돼.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럼 밑에 있는 수산은 뭐야? 수산은 바다. 어? 바닷속의 자원이라는 얘기지. 그럼 바닷속 자원 왜 보호 육성이야? 우리 사람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산자원을 생각해봐. 수산자원, 김도 수산자원이잖아. 자, 우리 전복 수산자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서 잘 키워야 누가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 이런 말도 좀 구분하고. 그래서 보전하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지역을 봐봐요.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뭐하여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랬네. 어디에 준한 거야? 도시지역에도 준하고 농림에도 준하고 자연에도 준한다. 그게 관리지역이네. 우리 이제 1월 달에는 그거 안 읽어드렸잖아. 오늘 한 번씩 읽어주는 거야, 뜻을.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거기 그림 그려져 있나요? 안 그려져 있나요? 네? 그려져 있나요? 오늘 이제 그림만 다시 책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 오늘 한 번 읽었으니까 그림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림. 다시 해봐. 전국토. 행정구역을 어디? 특광시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든 특광시군이든 전부 용도 몇 개로 돼 있다? 4개로 돼 있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 가도 용도는 몇 개? 4개 중에 하나다 이 뜻이에요. 그때 도시지역은 뭐 하려고? 개발. 그럼 다시 도시지역을 도시지역 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오죠. 이때 주상공은 뭐가 되기 위해서? 개발, 녹지는 보전 이렇게 돼. 그래서 일단 개발을 목적으로 해요. 개발 목적이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뭐 하기 위해서? 보전. 그 다음에 하나 배웠어. 또 하나 뭐 있어? 보호 육성. 그래도 일단 기본은 뭐다? 보전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보전. 그러니까 도시는 개발, 자연은 보전 이러면 되지. 농림이란 단어 뜻이 뭐예요? 농림. 농지살림이요. 농지살림. 문장 그대로 하면 돼. 농지살림. 근데 농지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산림은 보전산지로 돼 있지. 그 이름 그대로 하면 돼. 농림은 농지하고 산림이야. 그때 농지의 이름이 뭐로 돼 있어?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산림은 보전산지란 이름이야.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업을 뭐 하려고? 진흥. 농사 짓기 위해서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산은 뭐 해야 돼? 보전. 그러니까 여기 개발해야 돼? 보전해야 돼? 보전. 여기도 보전이야. 단지 그냥 보전이 아니라 농지하고 산림을 보전하자 그 말이지. 여기는 아까 몇 개 단어? 6개 단어 7번째지. 6개 단어 7번째. 이해하시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볼 때는 개발은 어디? 도시. 보전은 자연. 그 대신에 농지 살림만큼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사짓기 좋게 하고 보전산지는 보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관리지역이 뭐냐? 관리지역은 다른 말로는 유보지역이라고 그래. 유보지역. 유보라는 건 아직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유보지역은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쓸 수도 있고 농림으로 쓸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래? 관리지역. 아까 도시지역에도 준한다. 농림에도 준한다. 자연에도 준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결론은 3개로 지정하기 애매해 지금. 3개로 지정하기 애매한 땅을 뭘로 지정해? 관리지역 이런 뜻이야. 그래서 관리지역을 또 뭐 할 수 있어? 세분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세분한 게 3가지요.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래서 이 계획관리는 나중에 무슨 지역으로 쓸 수 있어? 도시지역으로.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쓸 땅을 뭘로 지정해놔? 계획관리로 지정해놔. 그럼 계획관리는 나중에 도시로 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도시 만든다. 그게 바로 어디야? 계획관리요. 어차피 도시는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 개발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신도시 만들고 싶을 때는 바로 용도 중에 무슨 관리? 계획관리. 여기는 앞으로 도시로 쓸 수 있다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수 있는 땅이 계획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생산이니까 뭘로 쓸 수 있어? 농림으로. 보존이니까 자연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용도는 3개야. 3개. 3개인데 3개로 지정하기 애매하면 뭘로 지정해놔? 관리로 지정해놔. 그 땅을 필요할 때 도시로 쓰기도 하고 농림으로 쓰기도 하고 자연으로 쓰기 위해서
법으로는 3개로 정해 놓겠다 해서 이름이 3개 나오죠. 그래서 용도 나오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 여러분 책으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공부할 때만 쓰는 거야. 공부할 때만. 그러니까 앞으로 용도 그러면 이름하고 도관 농자, 그다음에 도시는 뭐로 주상 공로, 자 관리 그러면 계획 생산 요 이름만 알면 돼. 이름만. 그리고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연상이 되는 거지. 다른 내용 자체가 연상이 돼야 돼. 시험에서는 이걸 쓰질 않아. 근데 단 공부할 때 연상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백날 외우지 말라는 거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이 훨씬 편해질 거니까. 자, 이제 다음 넘겨서 오른쪽 21페이지에 보니까 계획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배운 순서대로 1절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럼 배운 거니까 확인할게요. 자, 1번 의 개념이란 무슨권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에 뭐하는 계획?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놨고, 그러므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써 있지.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만들어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계획이 먼저야 권역이 먼저야? 권역이 먼저야. 권역.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거기다 무슨 계획을 광역도시에 수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광역도시계획은 무슨 권? 광역계획권 이렇게 나오잖아. 광역계획.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신 분 시험장에 가서 많아. 그거 틀리고 온 사람이 있어.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지 알아?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지정하면서 수립되는 게 아니라 지정 후에 무슨 계획이 광역도시에 수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권역하고 계획이 나오면 뭐가 먼저다? 권역이 먼저야. 광역계획권 먼저 지정. 그리고 나중에 무슨 계획? 광역도시 수립한다.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은 아까 배운 대로 뭐였어? 비구속. 비구속인데 우리는 하나 더 해봐. 순위는 어떻게 돼 있어? 상위도 되고 하위도 된다고 그랬지. 그 한번 읽어볼까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구체적이고 실천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천하는 계획은 뭐야? 구속이지. 구속적 계획.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작성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적 계획.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어. 그냥 행정청을 구속하고 우리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이것만 필요해. 거기에 무슨 청사진이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공부하면 이제 머리 아파. 시험하고 상관없어. 비구속 그러면 누구는 구속하고 행정청 구속하고 일반 국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가 그래서 무슨 대상? 행정쟁송의 대상 여부를 묻고 있지. 끝 문장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구속은 없다. 그것만 찾으면 돼. 그리고 아까 계획의 관계는 국가계획보다는 밑에고 어디보다는 위고 도시계획보다는 위고 그 정도는 알겠죠? 거기까지. 이제 쉬었다가 광역계획권 지정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럼 지정이 돼야 거기에 맞게 무슨 계획을 광역도시 수립한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쉬었다 들어갈게요.